개장전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 제가 유난히 왜 더 기분이 좋지 생각했더니 이분과 만날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2주간 제가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렸는지 몰라요. K론 파트너스 황승현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우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수익이 난 종목도 있어서 시간 허락하면 짤막하게 AS도 하겠습니다. OLED 이야기부터 쭉쭉 가보죠. 워낙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시각도 강하셔서요. OLED에 대해서 많이들 왈가왈부해요. 뭐 간다, 더 못 간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급등 마감을 보였거든요. 이틀 전에 출근 전에서 OLED 얘기할 때 증권사 추천주들 교집합을 했더니 OLED 소재 쪽이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덕산네오록스도 있었고 어찌 보시는지 팀장님께서는 지금도 괜찮다는 의견이신지. 네, 이제 그 OLED 증익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서 어제도 거의 10% 가까이 네. 오른 채 마감도 하고 또 이제 LCD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OLED OLED 침투가 늘어나서 이 사이클이 좀 지속될 거다라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뭐 증권사는 이제 덕산네오록스를 대표적으로 꼽지만 다른 기업들도 다 좋게 보고 있고 뭐 목표 주가도 거의 한 73,000원 선까지 올렸더라고요. 어제 종가가 5만 원대 초반인데 거기에 또 이제 모바일이든 TV든 소비자들이 이제 그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면서 네. 가격은 좀 높지만 명암비라든지 이제 색상 표현력이라고 하죠. 그런 화질의 강점이 있는 OLED에 대한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큰 시각에서의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IT 기업들도 OLED를 적용한 디바이스를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지난달 말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 탑재를 확정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가 없는 상황인데 태블릿 시장 1위 업체인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채택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이제 조금씩 따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에 애플이 이제 처음으로 OLED를 도입하게 되면 아이폰에 스마트폰에 2017년 처음 시범 OLED를 채택한 다음에 지금은 모든 아이폰에 OLED를 채택하는 것처럼 이 태블릿에도 전체 모델에 도입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형 OLED 시장은 이제 확대나 투자가 본격화되고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제 2차 성장기에 진입하게 되는데 더 긍정적인 이유가 태블릿은 스마트폰보다 적어도 한 3-4배 정도 크기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시장 확대 효과가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흔히 표현하는 게 침투율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TV나 세트 쪽이나 점점 OLED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고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 넓어지는 쪽에서 소재 부분에서 이 활용도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OLED 소재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우리 덕산네오록스도 그렇고요. 덕산네오록스 제외하고 그러면 이 OLED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팀장님이 보시는 탑픽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OLED 업황이 좋아지고 투심도 활발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수급 들어오면 소재 쪽에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네오록스, 덕산 테코피아, P&H 테크 등이 있는데 OLED 패널 만드는 것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네. 좀 전에 코너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의 특히 저도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상반기 마무리 돼가면서 실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2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늘어난 7조 3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올해 약 2.6조 원 정도로 흑자 전환하면서 지난 2017년 이제 OLED 사이클이 한번 왔을 때 그 당시에 최대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중소형 OLED부터 TV나 이런 대형 패널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OLED 글로벌 흐름과 함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 차량용 OLED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차량 고도화에 따른 수혜까지 더해지면 더 주가 흐름 좀 견고하게 흐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제가 출근 전 코너에서 디지털 콕핏 얘기하면서 차량용 OLED 탑재 늘어난다 이런 얘기했을 때 저희 PD님이 이거 시장에서 재미도 없을 텐데 이러면서 저를 구박하셨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PD님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차량용 OLED 탑재 늘어나면서 LG 디스플레이를 포인트로 잡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종목이닌 만큼 LG 디스플레이 시켜볼 거고요. 다음은 저 5G도 궁금해요. 요즘 해외에서 5G 장비주들이 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들이 멈췄던 투자들을 늘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봤더니 어느덧 6월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네네, 있고요. 맞아요. 이거 지금 사도 괜찮아요? 이제 거의 바닥 다질 만큼은 다졌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난 1년간 진짜 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섹터잖아요. 맞아요. 5G 투자가 이제 진짜 된다 하면서 계속 코로나 타격도 있었겠지만 인프라 투자가 지연되면서 좀 주가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정말 하반기에 좀 글로벌 통신사들이 5G 투자가 이제 급증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수주가 실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그 영국 1위 이동통신사죠. 보다폰과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그 통신 정책도 호재로 꼽히고 있는데 미국은 정부 주도 하에 그 광역 인프라 투자에 나서서 5G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 네트워크를 이제 고도화시켜서 이제 좀 보편화에 나선다라고는 그 서비스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이제 오는 10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5G용 주파수가 이제 추가 할당해서 통신사들 설비 투자를 좀 앞당길 것이다라고 계획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해외 이제 5G 관련 장비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약 2달 사이 25% 정도 올랐고요. 일본의 후지츠도 한 달간 15%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KMW, 이노와이어리스, RFHIC, 다산 네트워크스 정도가 있겠는데요. 이 가운데 저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 좀 네, 이슈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 다산 그룹에 속한 회사가 다산 네트워크스고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제 한 40% 조금 안 되게 DGS라는 미국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38% 정도 보유한 DGS가 미국 4대 메이저 통신사의 신규 진입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 달간에 약 50%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이런 자회사의 업황 호조와 어떤 지분 가치 또는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모습에다가 최근에 그 최대주주도 변경이 됐습니다. 상장사 솔로에타라는 곳으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됐는데 어차피 같은 그룹사에 있는 회사였긴 했지만 이 그룹사 내부 지배구조 효율화로 회사에게는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어제 좀 5% 정도 강한 흐름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5G 장비의 실제 수주 가능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좀 담아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5G 장비주들 이제 희망 고문이 끝나는 시점일까요? 조금 기대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황 팀장님께서는 다산 네트워크스 장비주 내에서는 주목할 수 있다라는 판단 주셨고요. 다음 이슈는요, 택배 이슈 좀 가보죠. 이제 파업이 마무리되고 일터로 복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이 이슈 속에 결국 수혜는 우체국에서 택배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한 60% 정도를 어디가 가져갈 네, 것인가. 네, 그럼 네. 시장에서는 결국 또 CJ 대한통운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합당한 논리일까요? 괜찮을까요? 그쵸. 택배 단가 인상의 어떤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J 대한통운이 수익성이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 이유가 단가 인상 효과도 반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우체국이 택배 사업을 조금 축소할 거다, 택배업에서 소포업으로 전환할 거다라는 거를 밝히면서 업계 4위예요, 우체국 그 택배가. 그래서 네. 이 물량이 좀 주요 업체들로 흡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CJ 대한통운을 비롯해서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한진, 현대글로비스 등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강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가운데 저는 좀 한진을 특히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단가 인상 또는 우체국의 그 택배업에서의 소포업으로의 그 전환 등의 이슈와 함께 밸류 매력도가 좀 제일 높더라고요. 위에 아까 말씀드린 CJ 대한통운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등은 퍼가 약 15배 내외로 형성이 된 반면에 현재 그 한진의 퍼가 4배 수준으로 이런 호재가 좀 아직은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기관이 8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한진을. 네. 그래서 이런 수급 모습까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확인하시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 사업 내에서는 CJ 대한통운 외에 주목할 종목으로 한진 이야기 주셨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런 걸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 제가 느끼는 건 섹터 내에서 이 이슈에는 이런 토픽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황 팀장님께서 저희 원전 이슈 다룰 때 5월 20일경에 토픽으로 우진을 주셨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사람 이름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진 그때 당시 비교해서 지금 어제 종가상으로 한 60% 정도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원전 관련해서 두산중공업 뭐 기타 등등의 종목이 있었는데 이 우진? 그래서 저는 괜찮을까요 했는데 이 정도 상승률이 났어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익 실현해야 될까요? 네, 뭐 이 소형 원자로 이슈나 원전 이슈가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올라오는 것처럼 매매도 그 주기에 맞춰서 수익이 많이 생겼을 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또 조정 받았을 때 관심 있게 보시다가 다시 또 그런 이슈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친환경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한번 좀 그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가 기준 아니고 어제 종가상으로 제가 계산해봤을 때가 한 60%였거든요. 우진 이익을 조금 챙기고 다시 재접근하는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짤막하게 뭐 틈새 AS를 살짝 해봤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는데 답변 친절히 주셨어요. 자, 화장품 얘기 가볼게요.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에 대한 관심 올라갑니다. 뭐 색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고가 브랜드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화장품 하면 우리 황 팀장님 뭔가 뷰티 쪽에 뭔가 힘쓰실 것 같은 그런 수려한 외모셔서 어떤 거 좋아요, 요즘? 화장품은 사실 좋아하는 제품보다 좋아하는 종목이 또 따로 있기는 한데 네네. 백신 접종 후에 마스크를 벗고 야외 활동이 확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뭐 화장품, 뭐 덴탈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뭐 제이시스 메디칼과 같은 미용기기 이런 것들에 좀 중심 쏠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게다가 화장품은 수출이나 면세점 같은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하면서 더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이미 코로나 종식 분위기라고 해요. 네. 현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호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딸공이라고 하는 그 보따리상, 중국 보따리상의 활동이 거의 작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 백신 도입으로 인해서 그 보따리상 매출이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덤으로 이제 중국이 제2의 광군제라고 하는 쇼핑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쇼핑 축제에서도 중국의 어떤 소비 회복과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만나면 좀 폭발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중에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2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가 1분기에는 1,760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영업이 그 동기 대비 약 190% 증가한 실적을 보였어요. 2분기에도 프리미엄 화장품 그리고 뭐 따이공의 귀환, 코로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늘어난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어서 7월 이후에는 뭐 어차피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서 실적 상세가 또 이어질 텐데 그때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그런 대형 화장품주들 위주로 보시면 좋다고 판단됩니다. 중국 내에서 요즘 고가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이쪽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매출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장 오늘 시간상 이제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황 팀장님의 공략주가 하이트 진로예요. 바로 이틀 전이었나요? 황유한 팀장님도 공략주로 하이트 진로를 소개하셨었는데 공략주 중에 하나였죠. 어떤 포인트예요? 이것도 역시나 백신 접종에 따른 보복 음주일까요? 네. 어쨌든 코로나의 어떤 피해를 받았지만 지금은 수혜로 전환이 되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다음 달 초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그 개편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번 주말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느냐가 그 제일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게다가 무더운 여름이라는 그 계절적 요인까지 합해지면서 이 주류업계의 어떤 성수기가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영업 제한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류 산업의 정상화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 하이트 진로는 그 소주 시장 점유율 6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1위 그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하고 있는 동시에 테라 출시 후에도 그 맥주 시장에서도 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맥주 시장에도 안착하면서 탄탄하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렇게 업황 회복과 또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눌려있던 음주 보복 심리, 그리고 계절적 요인, 뭐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전고점 부근까지 좀 좋은 주가 흐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목표가는요? 45,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0원의 목표 주가 화이트질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화이트질로 마셔서 혼쭐을 내주자, 뭐 이런 채팅창의 글도 올라오네요. 자,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시간에 사실 더블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또 AS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네요. 자, 오늘 개장전 성공 전략 K론 파트너스 황승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